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의료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 피지컬 AI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의료 시스템 지금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한국 의료가 마주한 이 위기, 그 정체는 뭘까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데이터를 몇 개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먼저 이 숫자 좀 보세요. 2.6명. 이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말 그대로 의사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의 필수 전문의 수가 무려 4배나 차이가 나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내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정말 뼈아픈 현실이죠. 여기에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불과 2050년이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된대요. 이렇게 되면 의료 시스템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상상 이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새로 배출되는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지금의 의사 부족 사태가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거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방에는 환자가 적으니 병원이 안 생기고, 병원이 없으니 자원 접근도 어렵고, 위급할 때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힘들죠. 결국 이게 다 합쳐져서 의료 사각지대라는 걸 만들고, 사는 곳에 따라 건강이 달라지는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처방전은 뭘까요?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혁신적인 치료법, 피지컬 A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 속의 뇌라는 비유가 참 재밌죠? 우리가 아는 챗GPT 같은 기존 AI는 말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 갇힌 뇌와 같아요. 혼자 생각은 하지만 현실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이 똑똑한 뇌에 로봇공학과 센서라는 몸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고, 듣고 현실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피지컬 AI는 그냥 똑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완전한 지능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서 의료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치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피지컬 AI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례는 저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닥터화라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그냥 AI가 의사를 좀 도와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AI가 진단을 주도합니다. 환자가 증상을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문진하고 진단까지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인간 의사는 그걸 보고 최종 승인만 하는 겁니다.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로 이 말이 닥터화 프로젝트가 뭘 꿈꾸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AI를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진단과 치료의 진짜 주체로 만들겠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야심 아닌가요? 자, 이번엔 더 놀라운 개념입니다. 병상 없는 병원. 아니, 병원인데 침대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미국의 머시 버추얼 이야기입니다. 머시 버추얼은요, 병원 건물이 없어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거대한 관제센터에서 수십만 명의 환자를 24시간 원격으로 돌보면서 사망률은 낮추고 입원 기간은 줄이고 심지어 운영비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수술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로봇 수술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총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단계는 그냥 의사의 손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 여기서 시작해서요, 점점 똑똑해지다가 마지막 5단계는 뭐냐? 로봇이 혼자 알아서 판단하고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는 겁니다. 완전한 자율 수술이죠. 그리고 바로 이 로봇 SRTH가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복잡한 수술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100% 성공해내면서 4단계의 자율성을 달성했어요. 이건 뭐 거의 인간 의사와 맞먹는 수준의 실력을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예후를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피지컬 AI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요. 피지컬 AI가 열어줄 미래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내가 어디에 살던 최고의 진료를 받고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평생 건강을 관리해주는 파트너가 되는 세상. 또 모든 치료가 나에게 딱 맞춰서 제공되는 그런 세상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미래로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까다로운 규제 문제, 기술적인 결함 가능성, 데이터 보안,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특히 윤리 문제, 그러니까 AI가 의료사고를 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건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특정 수술 로봇 하나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무려 4,500건이 넘어요.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까지 포함해서요. 기술의 위험성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거죠. AI는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거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위로해주는 것. 과연 AI가 돌봄이라는 이 인간적인 영역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